자, 보험친구닷컴.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닷컴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닷컴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이었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했던 내용을 두고, 그러니까 근저당 17억 7천만 원, 이걸 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편법 외상거래다, 꼼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민들의 대출은 규제해놓고 대통령은 이런 꼼수를 썼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가 법조인들하고 얘기했지만 법을 어긴 내용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일부 이제 우리가 대출하는 걸 탈법한 거 아니냐, 대출 규제한 거, 그런 주장을 지금 국민의힘들이 힘에서 하는 거 주장하고 같습니다. 있죠. 예.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참 어렵겠어요. 뭘 해도 요거 막 저러니까. 아니, 팔아라미. 깜짝이야. 팔아라미. 아이 깜짝이야. 그래서 팔라고 해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놓고 네.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매수인이 나타나서 매수인의 사정과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럼 대통령이 이거 벌어진 안돼 돈 줘 꺼져 이럽니까? 아니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팔아라는 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왜 딴 얘기를 합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정책하는 것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판 거예요. 네. 손해를 보든지 위험 부담 본인이 안고 있잖아요. 안고 예. 판 거예요. 누가 그걸 해가지고 돈 미리 해가 누가 해줍니까? 일반인들 못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앉아 있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중에 뭐가 있냐면, 아니 대통령만 근저당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일종의 특혜성 조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없죠. 시민들은 지금 대출이 규제가 돼가지고 돈이 있어도 그 대출이 나오는 양이 적으니까 그 아파트를 못 사는데 대통령은 그걸 본인이 근저당을 잡는다는 게 말이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만약에 돈 줄 사람이 안 주면 대통령이 망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근저당은 그게 싫으니까 저 은행권을 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저당은 파는 사람이 좀 불리한 제도. 그러니까요. 예. 이 그 상황을 당일 이제 그 춘추관에 이 집 얘기가 있고 나서 홍보수석이 와서 일종의 이제 그 백브리핑을 기자들한테 해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당일 기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지금 박주민 변호사가 얘기한 이제 그런 각인 거죠. 그러니까, 파르라미 말씀이신가요? 아니 파르라미 이것도 댓글창에 있고. 파르라미가 좋다는데 사실이지만 매도하라면서 죄송합니다. 예. 표준말 좀 써주시고. 방금 서울 사는 같았어요. 예. 매매하라면서 하여튼 잘하네. 그런데 그 이제 서민들은 다 대출 규제해서 당장 이제 뭐 3040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집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출이 맡겨 있어서 불쾌한데, 그 가운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 자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경우에는 대통령이 17억 7천이나 되는 큰 돈을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거 10월에 다 이제 종료를 하기로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런 좀 빈정상하는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출 못 받는데 이 그렇지. 사람은 이렇게 대출 받아서 감정적으로. 집을 사는 거네, 뭐 이런 거고 예. 경우에 따라서 이거 집 뭐 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가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런 예. 의혹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같아요. 대단히 이제 복합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겁니다. 제 청와대 설명의 핵심은 일단 이 부동산 공화국을 우리가 어떻게, 부동산 예. 불패의 신화를 어떻게 허물 거냐, 이제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고, 이것에 실천하는 첫 번째 공직자, 그러니까 첫 이제 번째 대통령이 공직자가 대통령이다. 그래서 일가구 1주택을 현실화하자고 집 팔라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한성숙 총리도 팔고 뭐 누구도 팔고 뭐 여전히 안 팔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처분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모범을 보인 게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팔라고 해서 팔았더니 그거 가지고 야 이렇게 너 꼼수 부렸어?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다고 욕먹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했다고 욕먹어. 오늘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을 저희 프로그램 그 청와대 기자들 하는 예, 프로그램에 예. 초청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 너무 억울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뭐 여러 가지로 오해받는 게 너무 많다는 그러니까 거죠. 국민의힘에서 이자 장사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고야. 청와대가 입장 낸 게 있어요. 17억 7천만 원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는다. 예, 이자를 받지 않고 무이자에 따라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런 입장까지 네. 냈네요. 저는 뭐 국민의힘의 논평도 그렇고 지금 평론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게 너무 서울 중심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서민들은 대출을 못 받아서 못 사는데라고 얘기는 하지만 서민들은 그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출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집이 25억이 넘기 때문이에요. 예. 25억이 넘어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돼서 그게 2억밖에 안 나오는데 설령 20억 원을 대출을 할 수 있어도 서민들이 그 집을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조정하고 뭐 그래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이제 대출 규제가 이제 규제 지역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고가 주택 위주로 예.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서민들이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산다. 서민들은 지금 그 집을 못 사요. 근데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죠. 있으신 예. 분들이 이제 뭐 담보를 잡고 대출을 받아서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서민들의 좀 주거 방향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부동산 정상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아파트 중심의 얘기긴 합니다만 집값을 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비싼 집값이 계속 유지되고 누군가는 그 불로소득에 대통령이 뭐 이제 내일 있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거 보면 그거 바로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뭐랄까요? 이게 위법이라고 말해야 되나 편법이라고 말해야 되나? 하여튼 법의 어떤 망을 피해 다니면서 그 안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그 그렇죠. 행태 예. 이것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으로 돈 버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어제도 이제 대통령 비슷한 그 메시지를 낸 건데요. 내일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의견을 받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 3,500건 오늘 뭐 굉장히 경향신문 많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예. 의견이 왔는데 여기에 지금 정상근 기자님 말씀하신 게 딱 들어요. 집 사라 마라 하지 마라. 전월세 대책이 더 심각한 거다.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실제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라이브 폴 돌리셨잖아요. 예. 아, 큰일 났어요. 자꾸 대통령이 유튜브 경쟁자가 돼가지고 네. 라이브 제가 폴까지 하셔. 그 2024년 12월 3일 날 밤에 대통령의 모습 라이브 예. 방송을 켜. 예. 네. 제가 이제 방송하는 사람으로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최적화되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동의하시면 1번 뭐 이렇게 누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그 초고가 주택을 도대체 얼마라고 기준을, 생각하시냐 예. 기준을. 근데 당일 이제 국무조정실장이 얘기한 건 30억이라고 얘기를 예. 했어요. 그런데 당국자들 취재해 보면 20억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그 댓글 올라온 그렇죠. 거 중에. 근데 예. 이게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20억을 그렇겠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면 공시지가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거고 예를 들어서 20억으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집들은 거의 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어떤 부동산 체감 지수와 지역의 부동산 체감 지수는 완전히 천양지차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그리고 서민주거 안정 예. 이런 주거복지 이런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해야지 부동산값 오르네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내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고 지금 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뉴스로 나오고 있고 대통령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취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부가 만들어서 그 정책 지켜라 이거보다 이게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보겠다, 의견을 듣겠다라는 취지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뭐 100분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아유, 더 길어질 겁니다. 분명 길어집니다. 네. 이건 제가 100%. 여기서 누구랑 내기할 수 있습니다. 100분 안에 절대 안 끝날 것 같은. 뉴스다이브 하기 전까지만 끝냈으면 좋겠네요. 부디. 자, 이 토론회 내일 보고 또 저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자, 보험친구.com. 요즘 건강보험공단에서 미등재된 신의료기술로 내가 치료를 받게 됐는데 내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할까? 건강검진, 성형, 출산 관련 질환 등 이런 것들이 내 보험에서 가능할까? 뭐 보험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에 관련된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상담이라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
모든 상품이 상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혹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 관련된 친절한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